나는 그날 회사에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진짜처럼 흘렀고 목소리는 떨렸다. 오빠, 나 해고됐어. 어떻게 살아?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런데 남편은 커피잔을 들다 말고 그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집에서 쉬면서 나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겠네. 그의 눈빛이 마치 기다려온 순간처럼 반짝였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나를 산산조각 낼 테니까. 그리고 그 비밀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내 가족의 피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불빛들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상기시켜준다. 나는 김지은, 35살.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다. 남편 박민준과는 대학 시절 만난 인연으로 10년 전 결혼했다. 그는 나보다 1살 많았고 같은 회사에서 개발팀 리더로 일했다.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고쳤다. 눈가에 검은 선을 그으며 오늘의 계획을 되새겼다. 해고됐다고 말할 거야? 그의 반응을 볼 거야. 왜 그런 시험을 하게 됐을까? 최근 들어 민준의 행동이 이상했다. 퇴근 후 핸드폰을 숨기고 주말에 갑자기 사라지는 날이 많아졌다. 출장 쉬라고 했지만 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회사에 도착해 상사에게 개인 사정구로 조기 퇴근을 요청했다.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내 성과를 인정해줬다. 지은 씨,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오빠. 가족 문제예요. 나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실패하면 우리의 결혼이 끝날 테니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민주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오빠, 나왔어. 나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회사에서. 나 해고됐어. 프로젝트 실패했다고. 어떻게 해? 우리 대출도 있고 아이도 없는데 우리는 아이를 원했지만 5년째 소식 없었다.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 월급으로 버틸 수 있어? 너는 이제 쉬어. 나랑 같이 여행 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등을 토닥일 때 나는 느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더 울었다. 고마워, 오빠. 너 없으면 나 진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까워졌다. 민주는 와인을 따랐고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했다. 대학 캠퍼스에서의 첫 데이트, 제주도 신혼여행, 회사 프로젝트로 함께 밤을 새운 날들. 너는 내 인생의 비디야, 지은아. 그는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일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한 후 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0715. 열어보니 현금 뭉치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 이름
비밀 2015분. 심장이 쿵쾅거렸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다. 낯선 여자의 사진. 20대 후반쯤, 긴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녀의 이름 아래의 메모, 이수연. 사고 처리 완료의 사고? 내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쳤다. 2015년, 우리 결혼 직전. 민준의 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는 둔 나쁜 일이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야심차고 더 차가워졌다. USB에 더 있었다. 이메일 기록. 민준이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수연이를 처리했어. 증거는 다 없앴어.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받는 사람, 그의 상사, 최 회장. 최 회장은 삼성의 고위 간부, 우리 회사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나는 손이 떨려 USB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민준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이수연을 죽였다고? 왜? 나는 더 파고들었다. 또 다른 파일, 지은 대신 거기엔 내 이력서와 2015년 회사 입사 기록이 있었다. 지은을 대신 세워. 그녀는 모를 거야. 민준의 메모였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다. 2015년 나는 신입으로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이수연의 자리가 나에게 넘어온 거였다. 그녀가 사라진 후 나는 그 빈자리를 메웠다. 민준이 나를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증인을 숨기기 위해서. 내 승진, 내 프로젝트 성공, 모든 게 그의 계획 속 일부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진짜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파헤칠 거야. 그리고 그를 파괴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는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남자.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남자.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 돌아갔다. 해고는 오해였어요. 상사에게 말했다. 그는 웃었다. 다행이네. 민준 씨한테 말할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나 복직됐어. 오해였대. 그는 안도한 듯 포옹했다. 다행이야. 이제 다시 바빠지겠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아주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게임이 시작됐다. 민준의 일상이 변했다. 그는 더 자주 야근을 했다. 나는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메시지 앱에 낯선 번호, 오늘 밤, 호텔에서. 돈 준비해. 발신자, S. S는 누구? 이수연의 S. 아니, 다른 사람. 나는 추적 앱을 깔았다.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그날 밤, 그는 강남의 럭셔리 호텔에 있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1503호. 문 앞에 서서 귀를 대봤다. 속삭이는 목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문을 살짝 열었다. 아니, 카드키를 훔쳐서. 나는 그의 지갑에서 미리 뽑아놓았다. 방 안. 민준이 여자와 누워 있었다. 그녀는 20대, 모델 같은 몸매. 오빠, 지은 누나 아직 모르지? 그녀가 물었다. 민준이 웃었다. 모를 거야. 그녀는 바보니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었다. 조용히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오빠,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키스했다. 야근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주, 나는 민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USB의 파일을 복사해 친구인 해커 지수에게 보냈다. 지수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내 대학 동기. 지은아, 이거 위험해. 경찰에 가, 그녀가 말했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증거만 모아줘. 지수가 돌아온 건 이틀 후, 민준 씨, 2015년 이수연 사고는 조작됐어. 브레이크 오일 누출. 하지만 증거가 조작됐고 CCTV가 삭제됐어. 최 회장의 회사 차량이었어. 민준 씨가 운전사로 위장됐고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민준이 살인자. 왜? 이수연은 그의 전 여자친구,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던 소문이 떠올랐다. 아마도 최 회장의 딸을 임신한 게 아니었다. 최 회장은 재벌 3세의 딸을 민준에게 팔았을 테다. 한국의 재벌 문화는 그런 식이다. 사랑이 아니라 혈통과 이익. 민준은 야심가였다. 개발팀 리더에서 이제 임원으로 올라갈 터우나 나는 그의 방패막이. 지은을 결혼시켜 증인으로 삼아. 그녀는 충성스러우니까 파일에 적힌 메모였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치밀하게. 나는 민준의 애인 제스를 추적했다. 그녀는 서연, 모델 에이전시 소속. 민준과 6개월째. 돈을 받으며 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 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화려한 삶, 하지만 댓글에 가짜라는 비아냥. 어느 날 나는 서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부연히 누나. 지은 누나, 그녀가 놀랐다. 나는 미소 지었다. 서연 씨, 민준 오빠랑 잘 지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호텔 사진. 이게 내 미래야? 돈만 받고 버려질 거? 서연은 울었다. 누나, 미안해. 오빠가 나한테 최 회장 소개해준다고 했어? 결혼 약속도. 나는 웃었다. 약속. 민준의 약속은 다 거짓이야. 나처럼 우리는 거래했다. 서연이 민준의 다음 만남을 알리고 내가 녹음할 기회를 주기로. 그날 밤 호텔방 서연이 먼저 도착. 나는 옷장 안에 숨었다. 민준이 들어오자 대화가 시작됐다. 서연아, 오늘은 특별해. 최 회장님 만날 거야. 정말. 오빠, 나 결혼할 수 있어. 민준의 웃음소리. 물론. 하지만 지은이는 그녀를 버려야 해.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 손이 주먹 쥐어졌다. 녹음기가 돌아갔다. 지은이는 이수연 사건을 알게 됐어? 만약 그녀가 말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래서 그녀를 없애야 해. 서연의 비명. 없애. 어떻게?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 사고로. 2015년처럼. 나는 옷장에서 나왔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민준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서연은 도망쳤다. 지은아, 이건.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장난감 총.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농담이야, 오빠. 하지만 내 비밀은 알아.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대치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민준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야망이, 최 회장이 날 선택했어. 이수연은 장애물이었어. 너는 내 구원자야. 그의 눈물이 흘렀다. 진짜일까? 나는 흔들렸다. 10년의 추억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증거를 모았어. 경찰에 갈 거야. 그는 웃었다. 경찰. 최 회장의 돈이 다 삼켰어. 너 혼자 싸울 수 없어.
그는 나를 껴안았다. 함께하자. 복수하자. 최 회장을 무너뜨리자. 그의 제안이 유혹적이었다. 함께.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그날부터 우리는 동맹이 됐다. 표면상. 나는 그의 계획에 동참하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비밀을 파헤쳤다. 지수가 준 자료, 민준의 은행 계좌. 최 회장에게 받은 뇌물, 수억 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지은 보험. 민준이 나를 죽일 계획으로 보험금을 준비한 거였다. 민준과 나는 이제 파트너였다. 낮에는 부부, 밤에는 음모자. 그는 최 회장의 약점을 알려줬다. 회장님 딸이 불법 도박 중독이야. 그걸 이용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서연을 이용해 회장의 딸과 연결됐다. 그녀는 도박비드로 고통받는 28살 여성, 박하린. 하린을 만난 건 클럽에서. 누나, 도와줘. 아빠가 날 버릴 거야. 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민준 오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증거를 줘. 아빠의 비밀. 이 하린은 USB를 줬다. 최 회장의 성추행 기록, 정치인과의 밀약. 나는 그걸 민준에게 보여줬다. 오빠, 이걸로 회장을 무너뜨리자. 그는 흥분했다. 지은아, 천재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 하지만 나는 복사본을 경찰에 보냈다. 비밀리에. 그러나 민준은 나를 시험했다. 어느 날 그는 내 음료에 약을 탔다. 수면제. 내가 깨어났을 때 그는 웃었다. 미안, 지은아. 내가 너무 멀리 가서 그는 내 컴퓨터를 지웠다. 증거를. 하지만 나는 백업을 해놨다. 클라우드에. 대치가 시작됐다. 오빠, 왜? 너는 위험해졌어. 최 회장이 날 버리면 나 끝장이야. 그는 총을 들었다. 진짜 총,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나는 도망쳤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왔다. 민준은 체포됐다. 살인 미수로.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보냈다. 사랑해. 이건 내 덕분이야. 나 보호해줘. 나는 찢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여전히 사랑의 잔재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그림자는 너무 크다. 그의 변호사는 최 회장의 돈으로 석방시켰다. 민준이 돌아온 날 그는 변했다. 더 야심차고 더 잔인. 지은아, 이제 너 차례야. 할인을 이용해 회장을 무너뜨리자. 우리는 다시 동맹. 하지만 이번엔 나는 서연과 할인을 끌어들였다. 세 여자 vs 두 남자. 클럽에서 만남. 할인이 회장을 유인. 민준이 사진 찍음. 나는 유출. 스캔들이 터졌다. 최 회장, 사임. 민준은 승진. 지은아, 이제 우리야. 그는 키스했다. 할인이 임신했다. 민준의 아이. 오빠가. 나랑 할인이 울었다. 민준의 과거가 반복됐다. 그는 할인을 이용한 거였다. 나처럼.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배신이었다. 최 회장 사임 후 민준은 임원됐다. 우리는 파티에 초대됐다. 강남 호텔, 샴페인과 웃음소리.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 할인은 사라졌다. 자살 시도라는 소문. 나는 그녀를 찾아봤다. 병원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누나, 민준 오빠가 약을 먹였어. 아이를.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민준을 대면했다.
할인을 주기려 했어. 그는 웃었다. 그 애는 장애물이야. 너처럼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2015년 이수연은 최 회장의 명령으로 죽였다. 회장님이 시켰어. 그녀가 회사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나 보상으로 내 자리를 줬어? 내 자리가 이수연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였다. 나는 울었다. 왜 나한테? 너는 순수했어. 나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너도 동참했어. 우리 손에 피가 묻었어.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 아니, 생존. 하지만 민준이 쫓아왔다. 지은아, 함께 도망가자. 돈 많아. 해외로.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다. 사랑했어. 처음엔. 우리는 제주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 오빠,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무릎 꿇었다. 할게. 뭐든지. 하지만 내 주머니에 녹음기. 그의 고백을 녹음했다. 이수연을 죽인 건 나야. 회장의 명령으로. 서울로 돌아와. 나는 기자에게 보냈다. 스캔들 폭발. 민준 체포. 재판. 그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지은아, 날 구해.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무죄예요. 사랑 때문에 판사는 무죄. 돈의 힘. 하지만 트위스트. 나는 가짜 증언. 실제 증거는 FBI에 보냈다. 국제 뇌물. 민준, 최 회장, 모두 추적. 그들은 도망쳤다. 나 혼자 남았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 작은 카페 운영.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 그는 해외에서 연락. 지은아, 미안해. 돌아올게. 나는 차단했다. 하지만 할인이 나타났다. 살아 있었다. 누나, 아이를 낳았어. 민준 오빠의 아이. 아이의 이름, 지은. 할인이 지었다. 누나 덕분에 살았어. 우리는 함께 복수 계획. 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끝내자. 더 피 흘리지 말자. 마지막 날, 민준이 왔다. 공항에서. 지은아, 마지막으로 봐. 그는 총을 들었다. 자살. 아니, 나를 향해.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방아쇠. 하지만 빈총. 할인이 바꿔놓았다. 민준은 무릎 꿇었다. 왜? 나는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배신은 용서 안 돼. 경찰이 왔다. 이번엔 진짜 끝. 나는 제주 바다를 봤다. 자유. 아니, 공허. 복수는 승리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누가 옳았을까? 민준. 나. 최 회장. 한국의 시스템. 아마도, 아무도. 삶은 회색. 하지만 나는 산다. 아이와 할인과 새로운 시작으로.